26년 차 독서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노하우가 상당하실 텐데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독서 활동 어떤 게 있는지 추천해 주세요. 돈 안 들이시고 효과도 되게 좋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정말 영어에 목숨을 거셨다면 요즘은 국어로 많이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맘카페 같은 데만 좀 뒤져봐도 어떤 프랜차이즈 보내야 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꼭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상담할 때 이 말씀을 하면 본인들이 90%는 다 한숨을 쉬시거든요. 안 된다, 어렵다고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겨울방학 때 딱 요것만 시켜주세요 라는 게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겨울방학하면 책을 꼭 읽혀야겠다 필수로 생각하시는 학습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오늘 그 해법을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셨거든요. 사이다 같은 시원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하고 26년째 읽고 쓰는 일을 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오연선입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려고 하면 정말 다양한 양상을 보이잖아요. 어떤 책을 줘도 재미없다는 아이, 애초에 책을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 그리고 억지로 책을 쥐어줬던 10분 이상을 넘기지 못한 아이, 정말 책 때문에 맨날 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책은 읽혀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잘 꼬셔서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재미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은 책을 읽는 목적 자체가 재미있고 즐기고 정서를 환기시키고 싶어서 읽는 거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어른들의 마음은 조금 빼시고 무조건 흥미진진하게 스펙터클하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권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책을 어떤 거를 줘도 못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서두에서 많이 막히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서 부모님이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저랑 수업한 지 2년 만에 첫 번째 책을 찾은 게 바로 홍길동전이었어요. 부모님이 의외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환타지, 생활동화, 창작동화 다 줬는데 못 읽던 아이가 딱 그거 읽고 재밌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시리즈를 읽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딱 꽂히는 책이 다른 거네요. 맞아요. 26년 차 독서교육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노하우가 정말 상당하실 텐데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독서 활동 어떤 게 있는지 추천해 주세요. 제가 집에서 돈 안 들이시고 효과도 되게 좋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등장인물 대사 맞히기 놀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대사,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읽고 아이들에게 이거 누가 한 말이야? 라고 맞춰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맞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친구들 처음에 장난을 쳐요. 그래, 알았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는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인물의 특징이 가는 걸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아버지 저 청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또렷하게 답이 나오는 걸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다음 잘하면 조금씩 그 주변 인물들 대사까지 하다 보면은 너무 놀랍게도 그거를 다 아이들이 맞춰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조금 긴 대사를 줄여서 말했거든요. 아이들이 왜 줄이냐고. 진짜요? 그 긴 대사까지 페이지를 막 찾아서 이게 정확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만큼 책을 다시 보는 효과, 잘 읽었는지 확인하는 효과, 여러 가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노하우인데요. 또 있을까요? 그리고 책 속의 인물들이 개성들이 되게 강하잖아요. 교과 과정에서는 성격 쓰기 이런 걸 하는데 성격 단어를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요. 그래서 MBTI를 맞춰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MBTI도 4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주로 관심 갖는 게 T냐 F냐거든요. 이 사람은 T일까 F일까 물어보고요. 이유를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이 사람 분명 T라고 할 거야 라고 하지만 F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부 안에는 F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그랬더니 바바를 줬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별명 짓기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아요. 별명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그 인물에 되게 몰입하고 그 인물이 한 말, 행동, 생각 이거를 다 가져와서 집약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장기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장기가 아내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콩 하나를 먹고 죽거든요. 그래서 고집불통 답정너 이런 식으로 약간 수식하는 느낌의 제목을 몇 개만 처음에 해주시면 나중에는 정말 재밌게 짓고요. 이것도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하고 간단하게 끝내야지 하고 하는 활동인데 책을 계속 봐요 아이들이. 왜냐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뒤적뒤적 하면서 책을 계속 보거든요.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다시 읽기, 제대로 읽기, 정독하기 이게 다 가능한 재밌는 활동입니다. 나중에는 엄마는 안 읽었지만 대강 등장인물을 알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한번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도 찾는데 되게 재밌어 하고요. 꼼꼼하게 책을 다시 읽더라고요. 그러면 부모님이 알고 계시는 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쉽겠네요. 서로 아는 게 사실은 제일 재밌고 좋죠. 서로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빵 터지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복사 전문가시지만 국어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정말 영어에 목숨을 거셨다면 요즘은 국어로 많이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맘카페 같은 데만 좀 뒤져봐도 어떤 프랜차이즈 보내야 되냐
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어떤 답변을 해주시는지. 제가 꼭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독서학원인지 논술학원인지 국어학원인지를 구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다 섞여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독서 중심 학원은 말 그대로 읽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논술학원은 읽기랑 연결을 하지만 논술 쓰기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첨삭제도까지 하는 곳이고요. 국어학원은 말 그대로 교과랑 직결해서 국어적인 지식과 국어에 실린 문학작품 같은 걸 분석하는 수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를 섞어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가까운 어느 한 군데 보내거나 인기가 맞는 곳 보내면 네. 이 세 가지를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원이든 철학도 있고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의 뭐 홈페이지에 걸려있고 설명회 할 때 말씀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그거를 잘 메모하시고 들으시면 어떤 게 보이시냐면 이 학원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다. 요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 학원을 보냈을 때 이런 부분을 원하는데 어떤 부분을 집에서 조금 보완하면 좋을까요? 요걸 질문을 하시면 말씀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걸 내가 집에서 할 수 있으시면 그 학원을 보냈을 때 아주 큰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독서든 논술이든 국어든 그거의 상위 개념은 사실 언어 능력이에요. 근데 언어 능력의 상당 부분이 특히 초등 때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많아서 네. 어떤 학원을 택하셔든 결국에는 집에서 기초적인 언어를 탄탄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에서 언어 활동을 위해서 네. 어떤 걸 챙겨주셔야 될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읽기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제가 제 모든 걸 걸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읽고 이해하고 쓰고 말하는 게 언어 감각이거든요. 네. 이거를 타고나는 친구들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점점 길어지는 글을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시간을 점점 늘려가면서 끝까지 읽을 수 있게 시간하고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게 아주 기본이고 이 이야기 사실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저도 상담할 때 이 말씀을 하면 부모님들이 90%는 다 한숨을 쉬시거든요. 아는데. 안 된다고. 네, 너무 어렵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시간 확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아웃풋 활동들이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저학년은 재밌는 이야기책, 그림책 하루에 한 권 정도. 그리고 중학년은 일주일에 2-3권. 고학년은 한 권, 좋은 문학 도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저학년 때 읽기량을 많이 확보를 해서 저학년 때까지는 편도를 극대화해야 되거든요.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파고들어서 판타지 좋아하는 친구들은 온갖 판타지를 다 읽어요. 뭐 전래 좋아하는 친구들은 전래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비문학 좋아하는 친구들은 비문학을 읽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4학년 정도부터 서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읽어야 되는 책과 읽고 싶은 책을 9대1부터 시작하셔서 비율을 8대2, 7대3 그래서 4, 5, 6학년을 조금씩 나눠서 비율을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거에 저항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3학년까지 편도를 극대화시키면 읽는 힘이 생겨서 다른 걸 읽을 수 있는 힘은 생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건데 끝까지 안 따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럼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이벤트 독서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학류 중에서도 성장 소설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은 이번 달은 과학책 읽기, 이번 달은 고전책 읽기 이런 식으로 약속 정하시고 하면은 읽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요.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도서관에서 책 갖고 오셔도 되긴 하는데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신기하게도 이거 읽어봐 그러면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세 권을 딱 펼쳐놓고 이 중에서 뭘 읽을래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고르거든요. 거기에서 일단 마음이 열리고 읽고자 하는 뇌가 열리기 때문에 읽기에 진입을 하고요. 이 단계만 잘 넘으면 아이들이 너무 놀라운 발전을 보이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책이 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책도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내가 읽어냈다라는 효능감이 너무 커요. 그 다음부터 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딱 요것만 시켜주세요 네. 라는 게 있으시면 추천을 부탁드릴게요. 책 몰아읽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몰아읽기가 뭐냐면 비슷한 장르의 책을 도서관에서 가족 수만큼 다 갖고 와서 그냥 골라서 막 여기저기 파헤치면서 읽는 거예요. 그게 어떤 종류의 책이든 간에 비슷한 종류의 책을 단기간에 많이 읽으면 아이들이 이야기마다 또는 책마다 규칙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흘러가는 규칙이 있고 네. 지식책은 지식책 흐름에 있거든요. 그걸 딱 깨우치는 순간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사실 겨울방학이 길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좋은 시간이고 그렇죠. 여행 가도 또 숙소에 있는 그렇죠, 시간도 그렇죠. 많거든요. 이거를 한번 성공을 하시면 다음 학기에는 아이가 또 자기 좋아하는 책으로 돌아갈 텐데 그 좋아하는 책을 읽어도 그 전에 읽었던 것과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독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방학마다 행사로 네. 하셔도 굉장히 좋겠네요.
네, 맞아요. 몰아 읽기를 할 때 아까 앞에 말씀하신 아이들이 흥미로워하고 엄마 아빠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 네, 이런 네. 책을 가지고 하면 네.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고전하면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고전 중에서 일부는 전래동화로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전래가 고전의 완전한 축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나이에 맞춰서 민감한 요소들도 빼서 다듬어 놓은 책이에요. 저학년이면 시중에 도서관 가시면 전래동화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출판사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가져와서 한 권씩 읽어주시거나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 이것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전 같은 작품은 다른 문학 작품하고 다르게 그냥 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안다는 그 자체, 고전 자체가 어휘가 되게 어려워요. 개념어도 많고 상해어도 많고 한자어 같은 게 또 많고요. 똑같은 말도 평소에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걸 고전에서는 모친 부친 이렇게 나오고요. 고하다 이르다 이런 서술어도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책을 안 읽는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처음 접할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에서. 그때 아이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뭐지? 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작품 해석을 외우거나 그렇게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사실 언발의 오줌둥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때 다양한 작품들을 짧게 요약된 거라도 막 몰아서 읽으면 아이들이 그 몰아서 읽는 과정에서 아, 이거는 이런 이야기, 신앙전은 이런 이야기, 홍길동전 이런 이야기라고 정확하게 배경을 몰라도 그 스토리에 아는 게 엄청난 큰 힘이 돼요. 나중에 교과서에서 만나면 그 스토리 아는 힘 하나로 나머지들을 읽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기왕이면 재밌게 읽는 책이지만 교과랑도 연결이 되면 좋잖아요. 네. 교과서에 실제로 고전이 그렇게 많이 실리나요? 한 학기에 몰린다기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에 조금씩 학기별로 몇 편씩 등장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교과에서 나온 거를 이해를 하려면 교과에서 안 나온 걸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홍길동전이 등장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홍길동전 같은 영웅소설이 많거든요. 그런 영웅소설을 몰아서 읽어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학교나 학원에서 안 배워도 이미 내재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친구가 홍길동전 만나는 거랑 아무것도 모르고 홍길동전만 만나는 거는 전혀 결이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이해를 하게 하려면 무조건 안 나오는 것도 같이 읽히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부분이 뭘 읽혀야 될까 네네. 좀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선생님 이번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초등 핵심 요약 독서 고전 문학이라고 해서 초등에서 꼭 읽어야 될 것들이 한 권에 다 넣으셨어요? 고전 문학 자체만 보면은 사실 쉬운 작품은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경 자체가 다 역사적인 사실을 깔고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 안에서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려우니까 나중에 라고 했을 때 중고등 교과서에 고전 문학도 나오지 않거든요. 네. 다른 작품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섞어져 버리면 아이들이 정신을 못 그렇죠. 차리더라고요. 한 가지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렵지만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하자라고 생각해서 글을 구성을 했어요. 이 아이가 짧게 들어가 있거든요. 한 페이지 반 정도 들어가 있어요. 스토리가 한 번에 확 들어오니까 아이들도 통쾌한 거예요. 보통 문학 작품은 인내를 해야 끝까지 그렇죠, 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통쾌하고 이 책 만약에 활용을 하신다면은 아이가 오 엄마 이거 재밌어라고 하는 거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 책을 같이 읽으시면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이렇게 요약본을 읽는 게 괜찮을까? 원전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도 계시죠. 서양 고전하고 동양 고전은 달라가지고요. 서양 고전은 완역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네. 작가도 또렷하고. 그런데 동양 고전은 원전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예, 원전이 다 교과에 실리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네네.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저희가 시중에 초등 대상 고전책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다 아주 쉽게 풀어진 요약본인데 부모님들은 그게 끝까지 이해가 두께감이 있으니까 다라고 네, 생각하시지만 맞아요. 이미 요약본이에요. 서양 고전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을 공부하면 어휘를 같이 공부하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네. 어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고전 문학 포함해서 문학 작품들 어휘는 그 수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고 넘어가면 독서가 진행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책 읽을 때 몰라도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네. 나는 지금 스토리가 궁금한 건데 이거 하나하나 걸고 넘어지면 속도도 느릴 뿐더러 부모님이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전을 찾아봐.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서 사전을? 네.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비문학도 그렇고요. 웬만한 거는 다 넘겨가면서 읽어도 되는데 다만 그 작품에만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홍길동전에 서자 네. 그런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찾아서 따로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 몰아읽기를 계속 강조를 한 이유가 네네네. 뭐냐면 사실은 고전마다 서술어들이 다 비슷하고요. 양반, 선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거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전 여러 가지 읽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선비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네. 먼저 머리로 그걸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에 나오는 어휘만 골라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책을 읽히면 엄마들한테 질문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선생님 책에도 질문에 대한 얘기가 들어있긴 네, 하는데 네, 네. 질문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책을 읽고 나서 별점 몇 개야? 라고 그냥 물어보세요. 6개 만점이라고 했을 때 5, 4, 3, 1 중에 골라봐. 그럼 아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고르거든요. 5개 중에 2개야. 그러면 왜? 라고 물어보면 안 되고요. 네. 왜? 그다음에 네. 재밌어야 되는데 2개라고 하면 가끔 놀라거든요. 왜?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개야.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살짝 물꼬가 트이고 연결이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게요. 재밌게 읽었는데 결말이 마음에 안 들면 1점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네. 뭔가 느낌이 좋아요. 그럼 5점을 줘요.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고 되게 주관적이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려면 별점의 요소를 좀 바꿔주시면 되는데 재미, 의미, 공감 별점을 따로 하시면 좋아요. 재미 별점 몇 개, 너한테 이 작품이 의미 있어? 의미 별점 몇 개, 공감 별점 몇 개. 예를 들어 심청전을 읽었으면 너에게 이게 공감 별점 몇 개야 그러면 1개 이렇게 주거든요. 네. 왜? 라고 물어보면 무슨 바다에 빠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있는 게 효도인데 무슨 효도를 하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돼요. 그리고 질문은 기니까요. 아이들도 문장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냥 네. 이 책 읽고 너한테 남은 단어 하나만 말해봐. 용기요 라는 이런 추상적인 단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네. 효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축지법 이런 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에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나는 그래도 독서, 논술교육 자체를 100% 엄마표를 한다. 집에서 내가 꼭 할 거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질문 쉽게 하시는 법을 4가지만 암기하세요. 받아 적을 준비. 감상, 추론, 비판, 적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려워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감상 어땠어? 추론 왜 그랬대? 비판 이상한 데 없어? 적용 너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요거 4가지는 냉장고에 붙여놓으시고 식탁에 올려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되고요. 아이들이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면 또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비싼 학원도 부럽지 않은 엄마표 확실한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 부모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중등 입학하기 전에 네. 이 고전은 꼭 읽고 가야 된다. 네네. 3가지만 네네.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르기가 너무 쉽지는 않은데 네. 첫 번째는요. 규중 7호 쟁농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수필감 소설인데요. 바느질에 필요한 7 동물이 나와서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다툼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걸 왜 처음으로 권해드리냐면 서사가 복잡하지 않아요. 수필식이어서. 그럼 아이들이 딱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 아시방 7 동물하는 그림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 한번 딱 접해주고 괜찮네 라고 느낄 거고요. 두 번째는 흥부전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맞아요. 사람들이 아는 건데 우리는 딱 한 거 이런 대립으로 끝났는데 친구들에게 단점을 바꿔서 흥부의 장단점 찾기, 놀부의 장단점 찾기 하면 처음에 멍하던 친구들이 한 개씩 끄집어내요. 근데 그 지점들이 되게 놀라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되게 쉬운데 의미를 이렇게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아주 좋은 고전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비장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양반의 위선이나 점잖음을 꼬집고 되게 코믹하게 표현을 해서 풍자하는 작품인데 고전문학의 책 중에 하나가 풍자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풍자라는 단어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읽다 보면 고전에는 계속 뭔가 동물이 나와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풍자하거나 양반들의 모습을 풍자하는 게 계속 나오네 하면서 풍자라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대비장전은 약간 낯설지만 조금 웃긴다, 읽어볼만 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3편만 읽어보셔도 아이들이 마음이 확 열릴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선생님이 이 책에 관심 가지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책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 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 네네. 퀴즈 부탁드릴게요. 고전 문학 중에 한 작품을 맞춰오시면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바느질에 필요한 도구들이 나와서 서로 자신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고전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거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면 저희가 초성을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딘지 시간으로도 넣어드리니까 더보기와 고정 댓글 통해서 오늘 이벤트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선물 있으시다면서요? 네. 친구들이 고전 문학을 읽으면서 어휘를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책에 있는 30편에서 8개씩 해서 240개를 모았어요. 책을 보고 넘어가면 또 그냥 흘려가는 거거든요. 네. 소책자로 만들었어요. 들고 보면 정말 공부가 되거든요.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께 이거를 PDF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전문학 아니고 현대문학도 선생님 책을 네네네네. 쓰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것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